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잠깐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긴급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앤더슨 씨, 지금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로버트 앤더슨이라고 해요. 태국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 외교관이죠. 여기서 몇 년을 지내면서 태국의 문화와 정치에 대해 나름대로 배워왔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급히 재킷을 챙겨 입고 뛰어나갔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한 거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방콕의 복잡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음을 준비하려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어요. 저를 안내한 사람들은 무거운 표정의 군복을 입은 남자들과 이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갔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느낌이었죠. 방을 둘러보니 뉴스에서 보거나 공식 회의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인상을 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외교부 장관이 펜을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나더니 환한 목소리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선언했어요. 만약 그들이 태국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구금하고 추방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태국은 가볍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방 안은 곧 그래, 우리가 행동해야 해. 약한 나라로 보이게 놔둘 수 없어. 같은 외침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저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상황을 보니 한국이 비자를 초과 체류한 태국 국민들을 단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듣다 보니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 지지를 원하거나 최소한 제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할까요? 저는 한국을 항상 존경해왔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한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방 안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점점 더 많은 관리들이 일어나 한국을 괴롭히는 경제 강국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더 들어보고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해보려 했죠. 머릿속에서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어떻게 침략을 당하고 분단됐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기까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요. 태국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자랑스러운 역사와 강한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다른 관점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방 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긴장감은 너무나 짙어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곧 제가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시각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기다렸어요. 듣고 다가올 일을 준비했죠. 제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것들이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을 도전하며 어쩌면 큰 외교 위기를 막을지도 모르죠. 화를 내는 목소리와 꽉 쥔 주먹 사이에 앉아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은 정말 엄청난 하루가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방에 앉아 화가 잔뜩 난 태국 공무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이 일어나기 직전 같은 무거운 분위기였죠. 저도 긴장된 회의에 여러 번 참석해봤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로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국민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외쳤어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하고 추방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비자 기한을 넘긴 다른 이민자들은 무시한 채 태국 사람들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 눈에는 한국이 경제력을 이용해 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방 안을 둘러보니 공무원들이 서로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운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산불처럼 빠르게 번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한국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의 이민 정책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엄격하긴 하지만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이 그런 규칙을 갖게 된 이유는 자체의 어려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침략당하고 찢긴 나라예요. 독립과 안전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했죠. 그들이 그렇게 엄격한 이민 정책을 세운 것은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상처받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죠. 잘못된 말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며 들었죠. 더 많은 비난과 분노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몇몇 공무원들은 한국의 사과를 요구하자고 했고 다른 이들은 경제 보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했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싸움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 관광 두 나라의 관계가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저 오해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 방에 앉아 있으면서 나라들이 서로를 오해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죠. 특히 상처받거나 화가 났을 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태국 공무원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한국이 자기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면서 그들이 저를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으로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회의는 계속됐고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저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끓어오를 것 같은 냄비처럼요. 무언가가 바뀌어야만 했어요. 마침내 기회가 보였습니다. 논의가 잠시 멈추고 분노의 소나기 속에서 잠깐의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좌절감을 이해합니다만 이 문제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간극을 메우고 분노 대신 이해를 만들어낼 기회였거든요.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면서 저는 올바른 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두 나라의 미래 관계가 제가 다음에 말하는 것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큰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누군가는 이해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긴장이 자리 잡은 곳에 이해가 자라기를 바라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졌어요. 태국 관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고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변하고 있었죠. 저는 곧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야만 했어요. 그때 갑자기 키가 크고 무섭게 생긴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울릴 정도로 컸어요. 왜 우리가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냥 넘어가야 하죠? 그는 소리치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한국이 무슨 권리로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다른 관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서로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손쓸 수 없을 만큼 과열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키 큰 남자는 계속해서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즉각적인 사과를 한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를 타격할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나서야만 했어요. 저기요,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그들의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일부는 호기심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외국인이 그들 회의실에서 도전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합니다. 저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보였어요. 아마 제가 그들과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견해에 도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은 태국만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침략당했고 식민지가 되었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제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일부 관리들이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이제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경제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요. 특히 이민법은 더욱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태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일부는 제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화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가야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덧붙였어요. 한국이 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태국의 법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방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아까 그 키 큰 남자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져 있었어요. 가능하다면 더 붉어졌겠죠. 당신은 우리가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겁니까? 그가 소리쳤어요. 태국도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식민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지켜왔습니다. 방 안에 열기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태국이 아무 질문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을 위협하고 화내는 대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는 거죠? 그 키 큰 남자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어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자고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독립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정말 요점을 전달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고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어느 누구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뤄낸 모든 진보를 위해 열심히 싸웠어요. 한국 전쟁 이후 그들의 나라는 폐허가 되었죠. 그러나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재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부 다른 관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점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들은 번영했어요. 오늘날 그들은 기술, 문화, 산업에서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들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그들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아까 그 화난 남자도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태국이 한국의 예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도전을 겪었지만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회복력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는 태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본받을 만한 힘이죠. 제가 말을 마치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몇몇 관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소리치고 있지는 않았어요. 순간 방 안에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마도 그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과 싸우는 대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쓰러졌을 때조차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다른 이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그 화난 남자도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의 회복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회의가 끝날 때쯤 분위기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전에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사려 깊은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태국이 어떻게 자신의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지, 한국과 적대하지 않고 협력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물결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회의에서 적대감을 예상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요.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소란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 태국 고위 관리들로부터 느껴지는 분노가 확연했죠. 그들의 얼굴은 붉어졌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습니다.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키가 크고 엄격한 얼굴을 가진 솜차이 장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물잔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은 우리가 한국의 행동을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는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애써야 했어요. 태국도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의 입장을 지켜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은 무덥고 답답하게 느껴졌고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버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제 입장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는 태국이 아무 의문 없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립보다는 대화와 이해의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제 입장을 더 잘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솜차이 장군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비웃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회복력? 그는 그 단어를 씹어내듯 내뱉었어요. 한국이 재건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본과 미국 등 외세에 굴복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느꼈죠. 만약 이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상황이 정말 나빠질 수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똑바로 세워 솜차이 장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전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조금씩 걸음을 옮기며 제 주제에 점점 더 열중하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후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들은 재건하기로 선택했죠. 몇몇 관리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 솜차이 장군의 화난 표정도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 가지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교육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받은 국민 중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혁신에 투자하여 이제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문호를 개방하여 전 세계에 그들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저는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번영했습니다. 저는 존경심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기술, 문화, 산업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 몇 명이 삼성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중 몇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있나요? 몇몇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태국이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역경을 겪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회복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태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은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제 말에 대해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통회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어요. 그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결심이 선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저 사람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쓰러졌을 때도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저는 솜차이 장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보이다가 곧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 이는 사람들과 생각에 잠긴 표정을 살폈고 마침내 제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아마도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의 회복력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저는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분노 대신 이제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물었어요. 한국과 대립하는 대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주변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해냈어요. 적어도 조금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일단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었어요. 제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방 안은 고요해졌어요. 긴장감이 너무 팽팽해서 마치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전쟁 후 한국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설명한 후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나서서 말한 것이 큰 실수였나 싶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거든요. 아마도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긴장한 듯하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저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앤더슨 씨가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아마도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한국은 쓰러졌을 때도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진 나라잖아요. 저는 안도감이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가 하려던 말을 이해해 준 거죠. 저는 그 젊은 여성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그녀의 용기에 감사했어요. 이전까지 화가 나 있던 솜차이 장군도 이제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는 턱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말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회복력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노 대신 호기심이 자라나는 게 느껴졌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지만 그건 화난 소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듯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앤더슨 씨, 한국이 어떻게 경제를 재건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교육과 기술에 집중했어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 지식을 다시 고국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한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인터넷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했죠. 지금은 그게 그들의 사업과 교육에 큰 이점이 되고 있어요. 질문은 계속되었고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의료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대화를 나눌수록 모든 사람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토론이 계속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눈치챘어요. 태국 관리들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국이 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기술 스타트업에 더 투자하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제안했어요. 아니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처럼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는 데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어요. 심지어 솜차이 장군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우리도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겠군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아마도 다른 나라들과 더 많은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한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을 자신의 나라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영감으로 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까 말했던 젊은 여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셔서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의 목소리일 뿐이죠. 방을 나서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어요. 태국은 한국을 적으로 보는 대신 배울 수 있는 모범으로 보기 시작했죠. 저는 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다른 나라를 위대함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때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죠. 방콕의 햇살 속을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해와 협력을 향한 작은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화를 희망으로, 갈등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되었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태국 관료들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우리는 태국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논의했죠.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회의 중에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태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이 태국으로 올 수 있게요. 태국 교육부 장관은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역협정, 관광 캠페인, 두 문화를 기념하는 큰 축제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도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회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곧 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과 흥분에 차 있었죠. 지역 커피숍에서 2명의 젊은 태국 여성이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것이 기억나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어? 한 여성이 물었어요. 전쟁 후에 나라를 어떻게 재건했는지 말이야. 그녀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태국에서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고 결단력을 갖추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저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어요. 태국 총리와 한국 대사가 새로운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있었죠. 그 방은 관료들, 기자들, 그리고 이를 보기 위해 모인 평범한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가 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악수를 나누고 웃고 있었죠. 총리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어요. 오늘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할 때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 대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태국 친구들과 우리의 경험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또한 여러분에게서 배우는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 한 젊은 태국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이 파트너십이 정말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명한 협정들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도전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이야기의 진정한 힘이죠. 그날 건물을 떠날 때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태국 관료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준 한국 사람들도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이 두 위대한 국가를 하나로 묶는데 도움을 준 저 자신도 조금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도전과 오해, 새로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국에 가져올 학생들,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들, 새로운 관객들과 문화를 나눌 예술가와 음악가들. 생각만 해도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압도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한 태국 관료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에겐 앞으로 많은 일이 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제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랬죠. 그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태국과 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죠. 문화적 오해, 관료적 장애물,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마주하는 보통의 장애물들이요. 하지만 매번 길이 막힐 때마다 저는 한국의 부상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훨씬 더 큰 도전에 맞서면서도 더 강해진 것을요.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약 1년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그들의 나라로 초청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게 하고 싶어 했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았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긴장된 회의실을 떠올렸어요. 누가 한 번의 대화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서로를 경청하고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했어요.